지영의 목에는 낡고 빛바랜 쇠사슬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의 작은 펜던트에는 날카로운 게 발자국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궁연 블랙이 전사하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블랙은 생전에 뛰어난 수색견이자 전설적인 특수작전에도 참여했던 영웅견이었다. 그는 지영에게 이 목걸이를 주며 이것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혼돈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이 될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지영은 가끔 목걸이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금속의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목걸이와 함께 지영의 가방 속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전술 분석, 군견 훈련 기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적 대처법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마치 세계적인 군견 훈련사가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지영은 이 수첩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도록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복잡한 전술과 동물 심리에 매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블랙이 그녀에게 싸움의 기술과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그녀의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 마법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블랙은 지영에게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너의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라. 약속해다오. 라는 말을 남겼었다. 지영은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거대하고 위험한 전장 속에 서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폭력과 혼돈이 응집되어 있는 듯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께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질서, 제호, 그리고 너의 사명.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최근 지영이 사는 외곽 지역은 알 수 없는 연쇄 동물 학대 사건 이후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버려진 동물들이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버려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지역 경찰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영은 자신의 보호소에 들어온 학대당한 동물들을 보며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범을 잡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자신의 보호소 마당에서 훈련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셰퍼드, 쉐도우와 민첩한 말리노이즈, 팬텀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 지영의 특수부대 동료였던 군견들이었다. 비록 전역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영의 명령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였다. 그때 보호소 주변을 순찰하던 지역 경찰관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는 오민호 오민호 경사도 있었다. 그는 젊고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과 재력 없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지영의 낡은 보호소와 그녀의 훈련견들을 보자마자 비웃기 시작했다. 저런 곳에서 뭘 한다고. 게다가 저런 위험한 개들을 키우다니. 여보세요.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오민호 경사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여기는 개인 사유지야.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여기 들어와서 위험한 들개들을 키워. 이곳은 동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야. 당장 그 개들을 포획하고 보호소를 폐쇄할 거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영은 오민호 경사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블랙의 유언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경사님, 이 아이들은 들개가 아니라 정식 훈련을 받은 제 파트너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호소의 주인입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민호 경사는 지영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뭐라고 네가 주인이라고 하하하 웃기는 소리.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보호소의 주인이라고. 내 눈에는 그저 수상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장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가야 할 겁니다. 거기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밝혀야 할 테니까요. 그의 눈에는 악의가 번뜩였다. 그는 지영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100B에 전화를 걸었다. 지영의 평범했던 군견훈련사의 삶은 이렇게 잔혹하고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웃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절박한 생존 싸움이자 블랙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민호 경사의 냉소적인 비웃음은 김지영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보호소 마당에 홀로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 창밖의 풍경은 해가 중천에 떠올라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한낮으로 변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함께 후회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외모와 군견훈련사라는 비밀스러운 신분이 이런 권력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가 현재 맡은 동물학대 사건 수사의 중요성과 전후 블랙의 명예가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몇 분 후 순찰차가 굉음을 내며 보호소 입구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은 다름 아닌 오민호 오민호 경사였다. 그는 김혜란 아주머니에게 꾸벅 인사한 후 지영을 발견하고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김지영 씨, 무슨 일로 또 이러십니까? 이곳은 평소에도 조용하던 곳인데. 오 경사는 김혜란 아주머니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그리고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손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러고 계십니까? 이 집은 김혜란 아주머니의 소유 아닙니까? 어서 일어나서 나가시죠. 당신 같은 분이 이런 고급 주택 단지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이곳은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체포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영을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고 그녀의 자격 없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려 했다. 김혜란 아주머니도 오 경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 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지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리에 굳게 섰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전후 블랙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영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정한 강함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블랙의 영혼이 그녀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경사님, 저는 이 보호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 가족이자 동료입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민호 경사는 지영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뭐라고? 네가 주인이라고? 하하하 웃기는 소리.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보호소의 주인이라고. 내 눈에는 그저 수상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장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가야 할 겁니다. 거기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밝혀야 할 테니까요.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지영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김혜란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뵙기 입시에 전화를 걸었다. 지영은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보호소 마당을 나섰다. 밖은 이미 뜨거운 햇살이 자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오민호 경사의 조롱과 위협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정말로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녀의 눈앞은 캄캄했다. 평범했던 궁연훈련사의 삶은 오민호 경사의 조롱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 경찰서행은 그녀의 삶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경찰서로 가는 길. 지영은 차 안에서 곧장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밤낮으로 연구했던 전술 이론과 복잡한 궁연훈련 모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수첩 속의 다이어그램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범행 패턴, 오민호 경사의 행동 분석, 그리고 동물 학대를 묵인하는 경찰 관계자들의 비리가 복잡한 숫자들과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전우블랙의 유품인 목걸이와 수첩, 그리고 그녀의 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수첩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수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범죄의 영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오민호 경사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의 숨겨진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오민호 경사가 동물 학대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고 학대범들과 은밀히 접촉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밤늦도록 경찰서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녀는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을 밝히고 오민호 경사의 비리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할 계획이었다. 특히 그녀는 오민호 경사가 무시했던 자신의 평범한 외모를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녀는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 경찰서행은 그녀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고 블랙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과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이 존재했다. 새벽녘, 지영은 잠시 준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경찰서행이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지혜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비장하고도 찬란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김지영은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오민호 경사와 김애란 아주머니, 그녀를 무단 침입자로 신고한 이웃과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김애란 아주머니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고 오 경사는 지영을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으려 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재력 없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다. 자, 김지영 씨. 오민호 경사가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어디서 온 누구이며 왜 남의 집 수영장에서 무단 침입을 했는지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는 마치 지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거만하게 행동했다. 김애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 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조사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다. 경사님, 저는 무단 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보호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훈련견들은 제 가족이자 동료입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애란 아주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군. 내 차림새를 좀 반에까지 깨 이런 보호소의 주인이라고 경찰관님.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하십시오. 저런 사기꾼에게 속지 마세요. 박영호 경사, 오민호 경사의 원래 이름. 이번에는 오민호로 사용된 지영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김지영 씨, 더 이상 불필요한 저항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우리는 이미 당신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평범한 유기견 보호소 운영자에 불과합니다. 대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지영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김애란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민호 경사의 비웃음이 지영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지영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쇠사슬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조사실 내부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복잡한 데이터의 흐름과 숨겨진 연결고리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범죄의 진실된 패턴이었다. 경사님, 당신은 저의 신분을 조사했지만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영은 떨림 없이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조사실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향해 천천히 들어올렸다. 빛이 스크린에 닿자 스크린은 마치 살아있는 듯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크린에는 오민호 경사의 개인 휴대폰 통화 기록과 함께 그가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과 은밀히 접촉했던 장면, 그리고 김애란 아주머니가 오 경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자신을 괴롭히도록 지시하는 음성 녹취록까지 생생하게 펼쳐졌다. 이것은 오민호 경사님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과의 불법 거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또한 이 영상은 김애란 아주머니께서 저를 무단 침입자로 몰아가기 위해 오 경사님과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오 경사가 동물 학대범과 은밀히 만나 금품을 주고받는 모습, 김애란 아주머니가 오 경사에게 은밀히 돈을 건네며 지영을 괴롭히도록 지시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비자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지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의 실체, 오 경사의 모든 비리 행위, 그리고 그가 부패한 경찰 관계자들과의 불법적인 거래,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오 경사와 김혜란 아주머니, 그리고 그 배우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프로파일러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오민호 경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조사실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조사실 전체가 지영이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오 경사와 김혜란 아주머니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오 경사가 동물 학대범과 은밀히 만나 금품을 주고받는 모습. 김혜란 아주머니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이웃들을 괴롭히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뇌물, 내역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조사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민호 경사와 김혜란 아주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조사실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지영이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평범한 여자가 진짜 천재 프로파일러였어. 오 경사하고 김혜란이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연쇄 동물 학대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다니.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지영의 훈련견 쉐도우와 팬텀이 조용히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발치에 앉았다. 그들의 눈빛은 그녀에 대한 굳건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FBI 요원들이 조사실로 들이닥쳤고 오민호 경사와 김혜란 아주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조사실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지영은 스크린을 보았다.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오민호 경사와 김혜란 아주머니의 비리를 밝혀냈고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과 그 배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한 국연 훈련사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가 불의와 탐욕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빛은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었다. 조사실에서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김지영을 둘러싼 상황은 급변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를 수상한 유기견 보호소 운영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궁연훈련의 달인, 동물 학대를 밝혀낸 영웅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은 동시에 지영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지역 경찰서장, Chief of Police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지영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이 채웠다. 그는 지영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여자, 뭔가 위험해. 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경찰서장은 자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지영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녀의 능력을 사기 또는 정신병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지영을 관심병 환자, 조작 전문가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손아귀에는 여전히 재력과 권력이 있었다. 오민호 경사는 지난 조사실에서의 망신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지영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경찰서장과 손을 잡고 지영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경찰 내부에서 지영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녀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지영의 보호소 주변에 부하들을 배치하여 그녀를 감시하고 위협하며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았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지영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지영을 처음부터 은밀히 지지했던 육군 특수부대 사령관은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경찰서장의 강력한 압력과 군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웠다. 그는 은밀히 지영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그는 지영이 홀로 이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경찰서장은 지영에게 궁극의 시험을 내렸다.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을 24시간 내에 확실히 검거하고 동시에 경찰 내부의 비리까지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사실상 지영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24시간입니다. 김지영 씨, 24시간 안에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경찰 내부의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당신은 공권력 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서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최후 통첩이 지영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영은 침묵했다. 24시간 안에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을 잡고 동시에 경찰 내부의 비리까지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겼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전화는 감청당했고 그녀의 보호소 주변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배회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수첩이 없으니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녀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문득 전후 블랙이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네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그 힘을 사용하려면 너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라니
대체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수첩 없이도 그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지영은 혼란스러웠다. 지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보호소를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밤거리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들어왔다. 그 카메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처럼 도시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쇠사슬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CCTV 카메라들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카메라 속에 기록된 미세한 데이터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이 이동하는 모습, 그가 학대 행위를 벌이는 장면, 그리고 그가 오민호 경사와 은밀히 접촉했던 모습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잔상이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시각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지영은 그제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투영하는 빛이었다. 그녀는 그 빛을 통해 진범의 모든 악행과 오민호 경사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파손된 서류나 조작된 전산망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진범의 행동 패턴, 그의 은신처, 그리고 오민호 경사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궁연훈련 모델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도시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석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찰서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 그리고 도시의 모든 전광판까지도 그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밤은 깊어졌고 지영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브리핑이 열릴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전후 블랙의 유언,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녘, 지영은 소박한 옷차림으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경찰서 관계자들과 경찰서장, 그리고 오민호 경사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지영을 향해 있었다. 오민호 경사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담겨 있었다. 경찰서장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지영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녀는 모든 편견 앞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내야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경찰서 브리핑룸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경찰서장은 냉담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지영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김지영 씨,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경찰 내부의 비리까지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주장이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모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오민호 경사 또한 흡족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며 비웃었다. 숨막히는 순간 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단 중앙에 마이크를 잡았다. 경찰서장님, 그리고 오민호 경사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오늘 연쇄 동물학대 사건의 진범과 그 배후, 그리고 당신들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오민호 경사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허황된 망상만 늘어놓는군. 증거이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증거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지영은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를 높이 들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브리핑룸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크린 위에 복잡한 데이터와 범죄 현장의 잔상들이 3D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지영의 쇠사슬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숫자와 이미지들을 엮어냈고, 지영의 목소리에 맞춰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다. 지영은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범죄 패턴, 그래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오민호 경사님, 당신은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과 은밀히 접촉하여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님,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경사를 비호하며 동물 학대 사건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이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생생한 영상과 함께 오민호 경사가 학대범과 은밀히 만나 금품을 주고받는 모습, 경찰서장이 오 경색의 지시를 내리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비자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지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의 실체, 오 경사의 모든 비리 행위, 그리고 그가 부패한 경찰 관계자들과의 불법적인 거래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찰서장과 오 경사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프로파일러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오민호 경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브리핑룸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브리핑룸 전체가 지영이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경찰서장과 오민호 경사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오 경사가 동물 학대범과 은밀히 만나 금품을 주고받는 모습. 경찰서장이 동물 학대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계획.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블랙 섀도우 조직과 은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브리핑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찰서장과 오민호 경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브리핑룸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지영이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평범한 여자가 진짜 천재 프로파일러였어. 경찰서장하고 오 경사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동물 학대 사건이 단순한 게 아니었어. 국제범죄 조직하고 연결되어 있다니.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다. 지영의 훈련견 쉐도우와 팬텀이 브리핑룸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발치에 앉았다. 그들의 눈빛은 그녀에 대한 굳건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FBI 요원들과 군 검찰 수사관들이 브리핑룸으로 들이닥쳤고 경찰서장과 오미노 경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브리핑룸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지영은 스크린을 보았다.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경찰서장과 오미노 경사의 비리를 밝혀냈고 연쇄 동물 학대 사건의 진범과 그 배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한 궁연 훈련사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가 불의와 탐욕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빛은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었다. 경찰서 브리핑룸에서의 극적인 폭로 이후 김지영의 삶은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경찰서장과 그를 비호하던 오미노 경사는 모든 권력을 잃고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경찰 조직 내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블랙 섀도우 조직은 지영이 제공한 결정적인 정보와 치밀한 분석 덕분에 봉오지가 발각되어 우두머리 그림자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국제범죄 조직은 뿌리째 뽑혔고 그들의 악랄한 행각은 종지부를 찍었다. 경찰서장의 몰락은 지영의 빛나는 통찰력과 대비되며 더욱 극적으로 비춰졌다. 지영을 처음부터 은밀히 지지했던 육군 특수부대 사령관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경찰서장의 압력으로 지영을 돕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이제는 지영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지영 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당신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군과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지영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육군 특수부대 사령관은 지영이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지영은 육군본부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기견 보호소 운영자라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육군 참모총장은 그녀를 육군궁연훈련 사령부의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김지영 씨, 당신의 능력은 궁연훈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끄는 사령부는 앞으로 육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범한 재능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녀의 취임은 군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인사로 기록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군사기관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의 새로운 지위와 역할은 그녀가 과거에 받았던 모든 무시와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지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쇠사슬 목걸이를 집어들고 가만히 어루만졌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전후 블랙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블랙아, 내가 해냈어. 네가 남겨준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 그녀는 전후 블랙의 유언인 지혜만이 빛을 발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혜란 아주머니는 지영의 활약과 진실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그녀는 지영에게 직접 찾아와 사과했고 지영은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김혜란 아주머니는 이제 지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블랙 섀도우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동물들을 위한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며 속죄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육군 특수부대 사령관은 지영의 가장 든든한 멘토이자 동료가 되어 주었다. 그는 지영이 사령관으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지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지휘관과 부하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지영아, 너의 분석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 해독을 넘어섰어.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있단다. 육군 특수부대 사령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영은 미소 지었다. 사령관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블랙 덕분이고요. 저는 이제 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요. 그녀의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그녀의 사명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과거의 무지하고 불안했던 평온과는 달랐다. 모든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이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2년 후 김지영은 더 이상 유기견 보호소 운영자나 평범한 군견훈련사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전 세계 군견훈련 및 특수작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이자 동물과 인간의 조화를 이끄는 리더트로 우뚝 섰다. 그녀가 이끄는 육군군견훈련 사령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견들을 배출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했고 그녀의 훈련 시스템은 전 세계 군대에 도입되었다. 지영의 리더십은 단순히 군사적 성과에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모든 훈련과 작전의 중심에 인간과 동물의 교감이라는 가치를 두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은 무력뿐 아니라 사랑과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지영은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충성심 재단 하나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녀의 목걸이 속 개 발자국 문양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고 버려진 개들을 군견으로 훈련시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동물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매년 국내외 유수 수의과, 대학과 군사 아카데미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강단에 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충성심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영의 전우이자 친구였던 궁연 블랙이 남긴 낡은 쇠사슬 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전투복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목걸이를 집어들고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그에게 목걸이는 블랙의 가르침과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신뢰했던 육군 특수부대 사령관과 김혜란 아주머니가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육군 특수부대 사령관은 은퇴 후에도 충성심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지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김혜란 아주머니는 재단의 주요 후원자로서 동물보호 활동에 헌신했다. 그들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영은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꿈을 키웠던 곳이자 블랙과 함께 훈련하곤 했던 곳이기도 했다. 마을은 지영과 충성심 재단의 후원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동물과 인간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날은 충성심 재단이 주최하는 동물 교감 축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지영은 연단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의 빛과 블랙의 유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충성심 재단은 모든 동물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마을 주민들과 재단 후원자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지영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또한 축제에 참여한 그가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동물 학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지영을 향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이미지 해질녘. 지영은 동물과 인간의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홀로 서 있었다. 멀리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고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훈련견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쇠사슬, 목걸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발자국 문양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함이나 고독이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궁연 훈련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와 용기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이자 수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블랙과 모든 훈련견들의 영혼이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성과 희생이 만들어낼 끝없이 펼쳐질 아름다운 두 번째 봄라떼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세상에 공정함과 희망을 선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지영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김지영 사령관님께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변두리 동네. 낡은 아파트 골목에 김지영, 김지용 은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30살의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옷차림을 즐겨 입었다. 낡은 청바지와 헐렁한 티셔츠, 그리고 항상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은 그녀를 수수하고 평범하게 보이게 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여자로 비춰지곤 했다. 그녀의 작은 원룸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홀로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밤늦도록 불 밝힌 도시의 빌딩들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지영의 일상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의 베테랑 군견 훈련사이자 과거에는 전설적인 특수작전에도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전역 후에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외땅 옷에 작은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수입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달 익명으로 어려운 환경의 동물보호단체에 기부금을 보냈다. 특히 학대받거나 버려진 동물들을 위해 직접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주말이면 그녀는 작은 위장으로 신분을 숨긴 채 동네의 낡은 노인정을 찾아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의 손에는 동전 몇 개만이 들려 있었다. 지영은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두툼한 지폐를 건넸다. 노인은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눈물을 글썽였지만 지영은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선행은 늘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